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 하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나눔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소중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라고 외치고 있지만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내 좋아요라고 말하는 순간 말입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결국 모든 짐을 떠안고 밤을 새우거나 내키지 않는 약속에 끌려가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자괴감에 빠졌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려 혹은 친절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며 관계를 좀먹는 아주 미묘한 독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덫에 빠지는지, 그리고 그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냉정해져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친절과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장. 페르소나, 친절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감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눈치라는 특별한 감각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여 공동체의 조화를 지키는 지혜로운 능력이죠. 하지만 이 눈치가 과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 자신의 욕구와 감정은 철저히 억누른 채 오직 타인이 원하는 모습만을 연기하게 됩니다. 칼 융은 이를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이죠. 사회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가 가면을 넘어 내 얼굴 그 자체가 되어버릴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페르소나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배려심 많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페르소나 감옥에 갇힌 수인일 뿐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지만 아무도 진정한 당신을 알지 못하는 텅 빈 조력자. 이것이 바로 만성적인 피플 플리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2장. 상처 입은 어린 시절이 만든 생존 프로그램.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뿌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이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생존 프로그래밍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와 주변의 인정은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만약 아이가 자신의 솔직한 감정, 예를 들어 화를 내거나 때를 쓰거나 무언가를 거절했을 때 거부당하거나 비난받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아,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은 사랑받을 수 없구나.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 진짜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슬픈 적응의 시작입니다. 울고 싶을 때 미소 짓고 싫다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대답하며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갑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그 특권을 누릴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을 좇는 중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인정을 받으면 잠시 안도감과 쾌감을 느끼지만 그 효과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 더 큰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게 되는 인정 중독 사이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마치 타인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운명처럼 느껴진다면 융의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3장. 억압된 그림자가 일으키는 반란. 우리가 착하다는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억누른 감정들은 어디로 갈까요? 분노, 서운함, 이기적인 욕구들.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융은 이것들이 우리 내면의 어두운 지하실, 즉 그림자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결코 얌전히 있지 않습니다. 억압이 심해질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림자의 반란입니다. 첫째, 수동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부탁을 들어주지만 이를 일부러 늦게 처리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티를 내며 미묘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합니다. 입으로는 예라고 하지만 그림자는 온몸으로 아니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증에 시달립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감정을 살피고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은 번아웃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셋째, 원인 모를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심리적 억압이 신체 증상으로 발현된다고 본 선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한 의학적 원인이 없는 두통, 소화불량, 자가면역 질환 등은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가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일지 모릅니다. 가장 파괴적인 것은 정체성의 침식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본래 모습은 잃어버린 형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 당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이기적인 욕구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나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4장. 개성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용감한 여정.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융은 그 해답으로 개성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가면과 억압된 그림자를 모두 통합하여 온전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심리적 성장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정체성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남을 실망시키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통찰은 혁명적입니다. 그가 보기에 착한 사람들이 이기심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자기 존중이었습니다. 못됐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솔직함이었고 까다롭다고 여겼던 것은 진정성이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코 나쁘지 않은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나의 진짜 반응 알아차리기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왔을 때 자동적으로 네라고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불편함, 긴장감, 저항감, 조건 반사가 일어나기 전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당신의 진실입니다. 둘째, 타인의 실망을 견뎌내는 연습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감정 관리인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이며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셋째, 내면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번아웃, 질병, 관계의 파탄, 더 이상 착한 사람 연기가 통하지 않는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융은 위기가 바로 진정한 자아가 태어나는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가면이 깨지고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비로소 진짜 당신이 싹틀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융의 말처럼 그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상고입니다. 5장. 당신이 마주할 저항,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너 변했다 라는 말은 그들이 던지는 가장 흔한 비난일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저항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복종과 희생을 통해 얻었던 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경계선 설정은 그들이 당신과의 관계를 사랑이 아닌 권력과 통제에 기반하여 맺어왔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선에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신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 저항의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하고 통합된 자아를 갖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몇몇 관계는 당신의 개성화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자기 포기를 기반으로 세워진 관계는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놀랍도록 새로운 관계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유용성이 아닌 당신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상호 존중과 솔직함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연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에 의해 선택받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결론. 자기 배신을 멈추고 온전한 삶을 시작하라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은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친절이 아니라 미덕으로 위장한 자기 배신임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말처럼 일생의 특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안전이라는 환상, 사랑이라는 약속, 인정이라는 희망과 맞바꾸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당신의 진짜 모습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을.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저항과 죄책감, 그리고 가면을 벗어던진 불편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나 자신을 계속 배신하며 사는 삶은 더 이상 당신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 관리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모습으로 존재하는 대가로 미움받을지언정 사랑받기 위해 가짜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 대신 자신의 진실성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세우는 모든 경계선은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모든 아니오는 의미 있는 예를 위한 문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개성화 여정입니다. 완벽하지도 완성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의식적인 여정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타인을 사랑하고 고갈되지 않으면서 돌보고 약해지지 않으면서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착한 사람 시절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